전 세계 탑10을 달성한 K방산은 이제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4대 강국이라는 원대한 포부를 드러낸 K방산. 하지만 4대 강국이라는 목표는 정말 실현 가능한 걸까요? 가능하다면 그 실현 전략은 대체 무엇일까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 그래프입니다. 한국은 2%로 세계 10위에 위치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방산 수출 4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5%를 상회하는 글로벌 점유율을 얻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230에서 250억 달러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같은 조사 기간 동안 한국에 달성한 연평균 수출액이 약 89억 달러였던 것을 볼 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4대 강국이라는 목표가 너무나도 높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방산 수출 4대 강국, 정말 실현 가능한 목표일까요? 아니면 그저 이상향일 뿐일까요? 역사적으로 패권의 균형이 흔들리는 시기에 항상 많은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기 마련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겠고, 그리고 중동에서도 미국의 지배력이 약화가 되면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비롯해서 중국이 더욱더 강력한 이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는 이 와중에서 앞으로 대만 해협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지금 전쟁의 위협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불안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전쟁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우리가 더 그동안의 군축의 무드에서 벗어나서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춰야겠다. 그리고 더 좋은 무기로 무장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은 향후 10년간 14.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패권 경쟁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방위비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의 동맹 국가들의 경우에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이어지면서 자국 내에서의 방위력을 높이라는 압력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국가의 방위비를 올려야 되는 국방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는 향후 10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그저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전통적인 서유럽 방산 선진국들을 비롯해서 튀르키예 그리고 이스라엘 등 이러한 많은 나라들의 어떤 시기와 견제 속에 앞으로 K방산의 경쟁 강도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수출 경쟁국들은 20에서 40개의 구매국을 보유하는 등 두터운 소비자층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수출 대상국들은 평균 9.7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 품목도 기존 무기에서 보다 첨단 무기로 영역을 다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방산 수출은 그야말로 호황기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국방 예산을 증액시켰고 앞으로도 증액시킬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때문에 가성비가 좋고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K방산의 강점이 점차 그 빛을 잃어갈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현재 경쟁국들에 비해서 적은 품목을 수출하고 또 적은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강점을 잃어버린 채 약점들마저 극복하지 못한다면 방산 수출 4대 강국이라는 목표에는 절대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K방산의 약점을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방산 협력이 조금 더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데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국가의 사정과 해당 국가의 전략에 맞춰서 더 좋은 무기체계 혹은 더 좋은 제품을 제안을 하고 이 제안이 해당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도록 또 반영할 수 있는 조금 더 적극적인 마케팅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다르파가 상징하듯이 군수산업이 민간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민간 기업이 군수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의 혁신 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입함으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방위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 범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업, 그리고 민간 기업과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4대 방산으로 나아가고 있는 K방산.
그렇다면 이들이 개발 중인 K방산의 차세대 무기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차와 자주포 이 외에도 드론과 같은 이러한 무기 체계가 무인화됨으로써 장차 미래전과 미래국방은 국방의 AI를 활용한 드론과 로봇과 같은 최첨단 무기 체계 플랫폼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I 기술이라든가 유무인 복합 체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국방 R&D 투자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특히나 국방 AI 센터가 최근에 국방과학연구소에 만들어졌는데 국방 AI 센터에서는 AI 기술을 국방부에 적용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현함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무기 개발, 그리고 수출의 품목의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무기 구매국 유치. 4대 방산 수출 강국을 향해 K방산은 이미 전력 질주 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방위 사업이어야 할까요? 많고 많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중 우리가 방위 사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K방산은 그야말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방위 산업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한번 무기를 수출을 하게 되면 30-40년 정도 그 무기를 운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 유지 보수에 필요한 규모가 처음에 납품했던 실적 그만큼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달러를 수출을 하게 됐다. 그럼 30-40년 동안 1,000억 달러 규모 유지 보수 매출이 더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13만 개 정도가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46조 원 규모의 어떤 경제적 효과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단기에 거래를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20-30년, 30-40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경제 효과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K방산의 진가는 사실 이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방위산업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국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만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K방산의 무기 수출은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방산 수출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우리 무기를 해외에 수출해서 돈을 버는 걸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은 우리 방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장 이 무기체계, 첨단 무기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국가의 과학기술력이 집약된 그 총체로서 우리가 그만큼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의 그만큼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를 보여주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방위산업을 이토록 육성해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평화와 번영을 누리면서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간 이 중요한 산업에 너무나도 무관심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이제는 세계 4대 방산 강국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K방산에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